반갑습니다. 오늘은 특수용접 7번째 시간이죠? 오늘 배울 것은 전기저항 용접입니다. 특수용접에서 시험 문제가 제가 지금 본바로 한 15문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전기저항 용접에서는 보통 3문제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죠. 피버워크 용접에서 3문제 정도 나오고 그랬죠? 그게 어디에? 결함 부분이죠. 결함 부분에서 반드시 3문제 정도, 최대 3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전기저항 용접, 특수용접 중에서는 전기저항 용접에서 약 최대의 3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2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전기저항 용접 많이 쓰이냐? 티그 용접이나 COT 용접, 피버워크 용접, SAW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우리 흔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파이프 같은 거 어떻게 용접했을까요? 파이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인발이라고 해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철판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용접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파이프에 이연부가, 용접부가 없는 거, 그런 거를 심네스 파이프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저항 용접에서 보통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나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전기저항 용접이에요. 그럼 첫 번째, 전기저항 용접이란 게 뭐냐?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죠? 전기저항열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것. 이것을 전기저항 용접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전기저항열은 뭐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환봉이나 이런 거, 철판을 2개 붙여놓고요. 이렇게 2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건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 마주보고 있는 부분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 열이 전기저항열인데요. 전기저항열 Q는 0.24 I 제곱 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전류값, R은 저항값, T는 통전 시간이라고 한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전기저항열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걸 전기저항 용접이라 하는데요. 전기저항열은 어떻게 되느냐? 0.24 곱하기 I 제곱 RT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개 붙일 모재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요. 붙여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통전시키면 이 마주보고 있는 열이 발생해요. 그때 확 눌러버리면은 2개가 붙는다고 그랬죠? 저번 주에 설명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너무 세게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2개가 이렇게 떡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되면 여기 더 잘라내야 되고 치수도 다 틀어지고 그러잖아요. 너무 조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붙겠죠? 그래서 전기저항 용접에 3대 요소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3대 요소. 3대 요소는 뭐예요? 첫 번째, 전류값. 두 번째, 통전시간. 세 번째, 가압력. 이게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라고 그랬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전류값, 2번 통전시간, 3번 가압력, 4번 전압값. 그러면 4번이 땡탈락이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전기저항열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산업기사 이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쪽을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0.24 I제곱 RT를 외우면 좀 쉽겠죠. 이것을 전기저항 용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기저항 용접에 대해서 대충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전기저항 용접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겹치기 용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맞대기 용접이 있어요. 겹친다는 건 철판을 두 개를 겹쳐놓고 용접한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점용접이라는 게 있거든요. 점용접. 겹치기 용접의 첫 번째는 점용접이라는 건데, 저도 처음 회사를 들어가서 요걸 많이 했어요. 두 개 철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겹쳐놓고 이 부분을 용접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서 보면은, 이걸 옆에서 보면은요, 철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겹쳐놓고 이렇게 전극이 하나 있고요. 밑에 이렇게 위에도 전극이 있는데 통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풋스위치 발로 탁 누르면은 얘가 쭉 내려와요. 닿는 순간 통전이 되면서 이 부분이 용접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용접되겠죠? 이런 거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오토바이 뭐 이런 데 많이 쓰이겠죠? 뭐 얇은 거 서로 두 개 붙일 때는 요거 많이 쓰겠죠? 네, 점용접 많이 씁니다. 이렇게 두 개가 탁 내려와 붙으면 용접이 때 탁, 탁 이런 식으로 용접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신 것 같죠? 이렇게 용접하는 걸 점용접이다. 겹치기 용접 중에 점용접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두 번째는 심용접이라는 게 있어요. 심용접은 또 뭘까요? 심용접은 점용접인데 예를 들어서 두 개 판을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개 판을 용접을 하는데 점으로 안 하고 이걸 쭉 계속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용접 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롤러를 단다는 거죠. 롤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걸면 어때요? 여기가 용접이 점용접이 쭉 해서 직선이 되겠죠? 점으로 용접된 것이 직선으로 용접되겠죠? 그래서 심용접이, 이걸 심이라고 불러요, 심. 그래서 파이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파이프를 이렇게 철판을 말아가지고요. 이렇게 두 개를 말아가지고 여기를 쭉 용접하는, 이걸 심이라고 그래요, 심. 이 용접 부위가, 이 심이 없으면 심네스. 심네스 파이프라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심이 없으면요. 그러면 심네스 파이프가 비쌀까요? 그냥 일반 파이프가 비쌀까요? 심네스가 당연히 비싸죠. 그건 인발에서 뽑아내야 돼. 이렇게 쭉 뽑아내는 거예요. 심네스 파이프가 더 비싸겠죠? 네. 압이 많이 걸리거나 뭐 고온 이런 거는 심네스 파이프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점이 선이 되게 용접하는 걸 심용접이라는데요. 심용접은 형태에 따라서 메쉬심 용접, 두 번째는 폴심 용접, 세 번째는 버트심 용접. 세 가지가 있어요. 버트라는 거는 맞대기라는 뜻이에요. 맞대기. 심용접은 메쉬심, 폴심, 맞대기심 또는 메쉬심, 폴심, 버트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심용접은 통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는 단속 통전, 두 번째는 연속 통전, 계속 넣는 거죠. 연속 통전. 세 번째는 맥동 통전, 맥박 뛰듯이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맥동 통전법이 있습니다. 이거 딱 세 개씩 연결되니까 문제 내기 참 좋죠. 사지선다형이니까. 다음 중 심용접의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메쉬 심용, 두 번째 2번 포일 심용접, 3번 맞대기 심용접, 4번 클린턴 심용접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답이 4번이겠죠? 다음 중 문제 또 내볼게요. 다음 중 심용접의 통전법이 아닌 것은 1번 단속 통전법, 한 번만 넣다 빼는 거예요. 2번 연속 통전법, 계속 넣는 거. 3번 맥동 통전법, 4번 복합 통전법. 그럼 답이 뭘까요? 그렇죠. 답이 4번 복합 통전법이 되겠습니다.
겹치기 용접은 첫 번째 점용접, 두 번째 심용접이 있고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겠죠? 네, 여기가 딱 좋아요. 이게 딱 3개씩 돼 있거든요. 자, 겹치기 용접 중에서 세 번째는 프로젝션 용접이 있어요. 돌기 용접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돌기가 있다는 거죠. 돌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동전을 하면 여기가 돌기가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돌기가 벌겋게 달아올 때 확 눌러버려요. 확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납작코가 되겠죠? 그럼 그 부분이 이렇게 점용접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이 큰 부분을 너깃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션은 돌기 용접이라 했죠? 제가 문제 내볼게요. 다음 중 겹치기 용접이 아닌 것, 전기저항 용접 중 겹치기 용접이 아닌 것은 1번 점용접, 2번 심용접, 3번 프로젝션 용접, 4번 GMAW. 그러면 답이 GMAW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프로젝션 용접 중에서 프로젝션 용접 중에서 돌기 부분이 녹아서 생긴 부분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1번 너깃, 2번 뭐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맞대기 용접 가보겠습니다. 맞대기 용접은 첫 번째 업셋 용접이 있어요. 업셋 용접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전기저항 용접이 업셋 용접이에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은 다음에 가운데가 열이 받으면 확 밀어버려요. 이렇게 확 미는 것을 업셋이라고 그래요. 업셋. 미는 행위 자체를 영어로 업셋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를 업셋 용접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 플래시 용접. 플래시 용접은 두 개의 모재를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막 빛이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난리가 나겠죠?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열도 받고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빛이 난 상태에서 열이 받은 상태에서 확 눌러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플래시 용접입니다. 플래시 용접의 순서는 제일 먼저 예열을 해줘요. 예열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플래시가 터지고요. 세 번째는 업셋이 밀어버리는 행위를 확 미는 걸 업셋이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플래시 용접의 순서는 1번 예열 플래시 업셋, 2번 플래시 예열 업셋, 3번 업셋 플래시 예열, 4번 업셋 예열 플래시 뭐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어요. 플래시 용접의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퍼커션 용접이 있어요. 퍼커션 용접이란 건 뭐냐? 플래시 용접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죠. 이 전기를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축전기가 뭘까요? 배터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기저항 용접을 플래시 용접의 스타일이죠. 이런 것을 퍼커션 용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또 내볼까요? 다음 전기저항 용접 중 맞대기 용접이 아닌 것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용접 형태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1번 업셋 용접, 2번 플래시 용접, 3번 퍼커션 용접, 4번 프로젝션 용접. 그러면 프로젝션이 겹치기였던가 퍼커션이 겹치기가 막 헷갈리죠.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그래서 맞대기 용접은 업셋, 플래시, 퍼커션. 이게 딱 3가지씩이라 되게 시험에 내기 좋아요. 이게 엄청 좋아요. 이게 딱딱 뭐가 떨어지잖아요. 맞아, 떨어지죠? 떨어져요. 자, 심용접까지 했고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도 몇 가지 있는데요. 레이저 용접이라는 전자빔 용접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 했어요. 실제로 이제 전자빔 용접 같은 건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기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전자빔 용접은 진공 상태에서 한다는 게 약간 특이해요. 진공 상태에서 전자빔을 발생해서 용접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전자빔 용접. 전자빔 용접은 진공 상태에서 한다는 거. 이게 약간 특이한 점이에요. 읽어볼게요. 전자빔 발생기 응극에서 방출나는 열 전자가 고전압의 양극으로 가속되어 접속된 전자빔을 고진공 분위기 속에서 용접물에 고속도로 조사하면 전자는 용접물에 충돌한 전자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 부적 고열을 발생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용접물을 용융시키는 것을 전자빔 용접이라 한다. 장점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용접 효율이 높은 속도도 빠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단점은 매우 고가이고 진공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용접시 발생하는 엑스레이가 인체에 해를 끼친다.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이 시험에 전자빔에 나온 거는 진공 상태라는 거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안 한 것 중에서 수소 용접 있어요. 수소 용접 읽어볼게요. 수소가스 중에서 두 개 성선 전극의 아크를 발생 수소 분자의 아크 원자 수소로 해일이 되고 이 원자 수소가 용접물 표면에 냉각되어 분자상 수소를 제거할 때 방출한 열을 이용하는 용접법이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수소 용접은 특이한 게 수중 용접에서 많이 써요. 수소 용접은 수중 용접에 쓰인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이 이상 잘 안 나와요. 세 번째, 고주파 용접. 고주파 용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이렇게 모재를 붙이고 싶은데요. 두 개의 모재를 이렇게 붙이는데 이곳에 고주파를 읽어드릴게요. 고체의 표면에 집중적으로 흐르는 성질인 표피 효과와 전류 방향이 반대로 서로 접근해서 흐르는 성질의 근접 효과를 이용해 용접부를 가열하여 용접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것을 고주파 용접이라 해요. 근데 고주파 용접의 특징은 뭐냐면 이종 재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종 재질 다른 것끼리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필름. 이게 철이 아닌 것도 가능해요. 필름 또는 뭐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뭐든지 녹여서 붙이는 거를 용접이라 하죠.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해서 이 정도 하면은 특수 용접에 나올 만한 것은 다 했거든요. 특수 용접하고 피버과크 용접 이 두 가지만 하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수 용접 기능사 그 다음에 용접 기능사 그 다음에 용접 기능장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60문제 나오죠? 60문제 나오는데 36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35문제는 불합격이죠? 그런데 60문제 중에서 첫 번째 피버과크 용접에서 약 15문제가 나온다고 저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요새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CVT로 하는 거라서 요새는 컴퓨터라고 문제지를 안 나눠주죠. 그래서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가르쳐서 아직까지 떨어진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아직까지는 없어요. 만약에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떨어지시면 최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사람에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는 한 번 떨어져 다음에 또 시험 봐가지고 반드시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건 아니고 영원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 합격하더라고요. 어쨌든 첫 번째도 거의 다 합격이에요. 그래서 피버과크 용접에서 한 15문제 나오고요. 특수 용접에서 방금까지 했던 특수 용접에서 한 15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가스 용접 및 절단. 여기서 한 7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오고요. 네 번째, 재료.
용접 재료에서 약 한 7문제 정도, 6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접 시공 및 설계, 용접 시공 및 설계에서 약 6에서 7문제, 6개 나올까요? 그 다음에 용접 제도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제도는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남자, 여자, 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은 5개 정도는 그냥 얼추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부학과 용접하고 특수용접 이거 30문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피부학과 용접 15문제와 특수용접을 지금 배우시기 거의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30개를 다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30문제를 한 번으로 다 찍어버리세요. 오늘 해보세요. 한 번으로 다 찍어버리세요. 모르는 건 한 번으로 다 찍어버리세요. 1번으로 찍어버리든지 2번으로 찍어버리든지 3번, 4번으로 한 번으로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 4분의 1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분의 1이면 몇 개? 7개에서 4, 7에 28이니까 한 8개 정도 맞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30개를 완벽하게 맞을 수 있다고 하면 한 번으로 찍어도 36개는 맞게 되어 있어요. 오늘까지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피부학과 용접하고 특수용접에 대해 20강 정도를 했거든요. 제가 현재까지 20강 정도를 했는데 한번 시험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마 약 3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은, 왜냐면은 이 부분을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풀어보시면은 약 30개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겠죠? 보통 30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으로 찍어도 원래 15개는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부학과 용접하고 특수용접을 이제 거의 맞았다고 보면은 약 36개 다 합격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뭘 하면 될까요? 네, 가스 용접, 재료, 시공 및 설계, 제도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합격선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피부학과 용접하고 특수용접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플레이스토어나 제가 애플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어플 다운받는 곳 있잖아요. 가셔서 보시면은 특수용접 기능사 치시면 요새 어플이 엄청 많아요. 기출문제 풀어보는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이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장은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은행.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이번에 제가 예언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결함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결함에서 반드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결함에 보면은 문제 유형으로 난이도가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에 뭐 수백, 수천 문제가 있고요. 중에 결함에 관해서도 중에 몇 문제 있고 하가 몇 문제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번에는 결함에서 상에서 나왔다. 아니면 상, 중 하나씩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결함에서 중, 상, 중, 하 이렇게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맞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어플을 계속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막 풀어보면서 보다 보면은 나온 문제가 계속 또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였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방송을 또 듣고 하셔도 되고요. 또 어플을 계속 풀어보세요. 핸드폰을 열자마자 어플을 딱 뜨게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험 보실 때까지 계속 어플도 풀어보시고 이 방송도 들어보시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특수용접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가스 용접 절단, 재료, 시공 설계, 제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